예, 최재형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귤 드시고 계셨어요? 귤이 대기실부터 예. 제가 먹고 있는데 잘하셨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스튜디오까지 가져 들어왔습니다. 예. 저는 목사님 오늘 뵈면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또 그런 결과가 나와서 좀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불기소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국회에서 재의결하는데 4표의 이탈표 또 5표일 수도 있고 그게 저는 결국은 목사님이 진 게 아니다. 그런 생각 들었고 꼭 그 말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몇몇 군데에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수사는 종결됐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다.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이제 중앙지검에서 항고장 제출하는 기자회견하고 예. 항고장 접수하는 거에 참석을 하고 막 달려오는 길이거든요. 예. 항고장을 접수한다는 거는 이 사건이 종결됐다는 게 아닙니다. 보도가 다 잘못 나갔어요. 대한민국의 보도가. 중앙지검이 아니고 서울고검이죠? 예, 중앙지검이 있는 그 건물입니다. 예. 그 건물. 항고는 고검에다 가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대검 맞은편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예. 그 안에 이제 민원실에 접수를 했는데 항고장을 제출했다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디올백 수사가 종결됐지만 종결된 게 아니고 다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고장이 만약에 기각되면 재항고를 할 것이고 재항고도 기각이 되면 다른 어떤 합법적인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또다시 우리가 컴플레인을 하고 이제 호소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관문으로 오늘 항고장을 제출해서 이것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디올백도 내가 반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이 종결됐으면 나한테 반환을 해주는데 이 사건이 항고를 오늘 함으로써 다시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종결이 안 된 사건으로 분류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디올백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항고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종결이 안 되는. 종결된 게 아닙니다. 아. 수사는 종결돼서 예. 무혐의로 났지만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항고장을 접수를 하면 네.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재형 목사는 항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 회장이 두 분이서 최초에 고발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 부부와 저는 이제 제가 미워서라기보다도 수요자와 공여자의 관계니까 대통령 부부와 저를 한꺼번에 고발을 했죠. 정대택 회장과 백은종 대표가 그분들만이 자격이 있어요. 오늘 항소는 예. 항고는 그래서 그분들 이름으로 항고장은 제출했고 나는 이제 끝까지 항고를 지지하고 성원하고 끝까지 함께 공조하겠다라고 하는 제 뜻을 기자회견에서 밝혔고 같이 접수하는데 동참하고 막 달려오는 길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항고를 해도 거기도 검찰 아닙니까? 이번에 그 검찰총장 역시나 뭐 다 불기소했는데 이번에도 검찰총장 뜻이 그러는데 고검이 받아들일까요? 그럴지라도 이제 하는 거죠. 끝까지. 네. 그렇게 항고장을 제출하고 기각이 돼서 또 재항고를 하고 또 그것도 기각돼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는 다른 무슨 고발 조치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절차가 있지만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내리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지만 그게 일반 물맷돌이 아니라 토마호크 미사일보다도 강력한 파워가 나갔던 것처럼 그런 이제 의미와 기회와 타이밍이 역사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네. 절대 무의미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고 저도 믿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법안 발의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벌써 4명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금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한 10표 정도는 기대를 했었어요. 이번에요. 예, 그래서 아무리 국힘당이지만 제정신이 있고 좀 올바른 이 시국관이나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당리당략을 넘어서 그렇게 표를 던질 분이 이 안철수를 비롯해서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서 한 10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뭐 이제 저는 이번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시효가 네네 사흘 뒤에 만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용산이나 검찰이 저는 바로 저기에 이러면 그렇죠. 시효 만료 전에 그냥 착하다 가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흘 뒤에 시효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일단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검찰이나 이제 시효가 끝나버리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판세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 4명 나왔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고 이제 이 시효가 딱 끝나서 자유로운 상황이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물론 그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데 혹시 이번에 4명 이탈표 누구일 거라고 생각은 좀 되십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인터뷰에서는 아리까리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우물쭈물하고 예. 보면 알잖아요. 원래 우물쭈물이니까. 근데 안철수도 했을 것 같아요. 제 예. 생각에는. 예,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자기들 말로는 뭐 이제 소신과 당론에 입각해서 했다. 뭐 이제 그 예. 한 대표라든지 당직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헤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 재의결에 국힘당도 임했어야 되는데 너무 권력을 감싸고 당리당략에만 치중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면서 예. 일부 보수 언론들이 가끔씩 소개하는 걸 보면 최재형 목사 선물로 준 거 맞다.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그러니까 의미로 이제 봐야 됩니까? 제가 검찰 조사를 2번을 받았습니다. 예. 2번을 받았는데 한 번은 12시간 조사를 받았고요. 예. 한 번은 뭐 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 받을 때 모든 디올백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그날 받은 겁니다. 첫 출두할 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청탁을 내가 했다. 최재형 목사가 청탁을 했고 그 청탁을 대통령실에서 들어줬다라고 하는 증거 녹취물을 제출했습니다. 녹취물을 제출하면서 8시간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실 조모 과장이 나하고 통화한 내용, 그리고 국가보훈처 직원이 저하고 통화한 내용, 통일TV를 청탁하는 통화 내용, 이런 거를 내가 녹취한 거를 그대로 원본을 제출했거든요, 검찰에. 그러면은 이게 청탁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진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수사의 관행을 따른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채집을 해서 질의응답 질의서를 만들었습니다. 미리 짜놓고, 물론 다른 수사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짜놓고 거의 피의자를 통해서 피의자의 진술을 토해내서 이 사건의 정황과 결론을 도출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김건희 씨 측을 변호하는 그런 방점을 찍어두고 좌표를 아예 맞춰놓고 요거는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아니지요. 요거는 청탁이 아니지요. 디올백이 들어가고 몇 개월 있다가 통일TV 송출을 부탁했으니까 이거는 선물이 청탁의 의미로 준 건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문답을 이어가는 거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변호사가 보다 못해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그냥 녹음을 한 겁니다. 우리 변호인이 나중에 이거는 분명히 무슨 사단이 날 것 같다. 예, 예.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딱 감을 잡았군요. 그러면요. 그래서 다른 피의자 같으면 이제 똑같은 정황이라면 저한테 당신 이거 뇌물 맞아 하면서 나를 다그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김건희 씨의 변호인 역할을 하느라고 1인 2역을 한 거죠. 예. 변호인이, 검찰이. 그리고 오히려 수심위를 앞두고는 우리 변호인이 오히려 저의 검사 노릇을 하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래도 무슨 공정을 얘기합니까? 예. 어젯밤에는 그 뭐 TV조선 기자하고 신랑이가 있었는데 어젯밤인가요? 아, 개천절날. 개천절. 10월 3일 날. 10월 3일 날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였어요? 그게 이제 제가 우리가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예. 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쨌든 불기소 처분이 났잖아요. 무슨 마이크 있나 본데? 녹음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녹음 안 한다며 지금. 카메라 숨겼잖아, 이거를. 마이크 감추고 말이야.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조사받고 나온 사람을 노이라는 게 있어. 아무리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해. 양심도 없냐, 정은아? 어떻게 미국까지 찾아가서 들쑤셔 놓고 하루 종일 조사받고 나온 사람한테 카메라 들이대고 난 취재에 응한 적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마음대로 취재하는 거야? 조선일보가 그렇게 대단해? 일상하는 거 메시지 공격 못하면 메시지로 공격하려고. 뭐 하나 잡아내려고. 그게 늘 조선의 방법 아니야 방법. 솔직히 얘기해봐. 아까 차에서 다른 디스켓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는 바꿔치기 하는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안 쓴다니까, 저희는. 근데 이 안에 있잖아. 주머니 볼게요. 이거 나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무슨 양심을 아니 왜 거짓말을 해요? 저거는 다른 부분. 경찰서 가세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최재형 목사님 지키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지키고 있겠습니까? 얼른 종업원 노릇 그만해요. 10월 3일 날 어디 검찰에서 여주지청에 출두를 했습니다. 무슨 건입니까? 6건이 송치가 돼 있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를 살아있는 권력을 맞짱 뜨고 대결 구도로 가고 디올백 사건을 폭로하고 천공 국정농단을 폭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를 어떻게든지 얼과매고 저를 제압을 하고 곤궁에 빠뜨려야 되는데 디올백 사건 가지고는 온 국민이 다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예. 명예훼손하고. 예. 그래서 저는 위세 차량에 올라가서 연설한 거를 송치한 줄만 알고 갔는데 2건으로 알고 갔는데 가니까 6건이 송치되어 있는 겁니다. 오. 그래가지고 기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조사받든지 아마 재판 받을 것 같아요. 예. 근데 5건은 여주지청에 송치가 됐고 1건은 수원지검에 송치가 돼 있다라고 담당 검사가 얘기를 해주고 이제 조사를 받았거든요. 하루 종일 조사받고 그날도 포토라인에 언론들이 노는 날인데도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열띤 취재를 했는데 거기 딱 보니까 포토라인에 설 때 출두할 때 오전 10시 출두할 때 보니까 KBS TV조선도 와 있어요. 딱 예. 보니까 TV조선 여기자가 정모라고 하는 여기자가 또 와 있는 게 방금 이름이 정은하라고 네, 예, 예. 나오던데 그 원래 기자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예. 왜 아는가 하면 제가 지적을 했어요. 조선일보 TV조선은 나를 뒷조사하고 악마화하는 그런 취재하지 마십시오. 왜 미국까지 가서 들쑤셔 놓습니까? 라고 포토라인에서 내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예. 카메라 기자를 놓고. 예. 그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근 한 달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긴급하게 연락이 온 겁니다. TV조선 여기자가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집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함을 보니까 한국의 TV조선에서 일부러 간 거예요. 비행기 값이나 최대비를 이거 지출하면서 오랫동안 한 열흘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한 풀로 신학교까지 찾아가서 진짜 박사학위냐 그것도 알아보고 풀로 동문도 찾아가고 온갖 한인 커뮤니티를 다 들쑤셔 놓고 저를 뒷조사하고 왔던 그 기자가 또 거기에 뻔뻔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죠. 뭐 저는 검찰 출두할 때 취재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제 변호인 차량을 타고
이제 커피숍의 주차장에 내렸어요. 거기는 이제 내가 서울에 올라갈 차량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를 이제 운전해 주는 분들이나 수행원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커피숍 주차장을 딱 내리는 순간 카메라 불빛이 야간이니까 쫙 비치더니 카메라가 들이대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 그 카메라. 그래서 뭔가 보니까 TV조선이라고 쓴 카메라가 저를 그냥 무조건 그냥 비치고 여기자 하나가 딱 튀어나와서 마이크 뭐 이렇게 폰을 이렇게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 다짜고짜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이거 거부한다. 나는 이거 지금 너무 힘들기도 하고 조사받고 나와서 그리고 정상적인 취재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런 거 없다. 취재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여기자가 이제 그 핸드폰 밑에 이 무선 마이크 있잖아요. 카메라 무선 마이크를 숨기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녹음 안 됩니다 하면서 핸드폰도 열어 보이면서 그걸 발견을 못 했던 거죠. 마이크를. 근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목사님 핸드폰 밑에 무선 마이크가 숨겨져 있고 카메라는 지금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선 마이크를 카메라맨한테 돌려주고 디스켓 뽑아라. 내가 나온 부분은 삭제하고 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삭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카메라맨이. 삭제한 줄 알았는데 너무나 우물쭈물하고 뭐고 행동이 이상해. 부자연스러워. 그래가지고 차량에다 숨겨놓든지 당신 이 몸 안에 있을 것 같으니까 내놔라. 그렇게 하는 와중에 경찰이 온 겁니다. 우리 측에서 제 팔로우 중에 한 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무단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취재인데도 계속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제 촬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실랭이가 벌어졌고 경찰 입회 하에 제가 그런 몸 안에 있는 걸 내놔라 하니까 이제 하나씩 꺼내 놓는 겁니다. 수첩도 꺼내고 지갑도 꺼내고 없어. 그런데 주머니 속이 좀 이상해. 그래서 주머니를 내가 뒤져보겠습니다 하고 주머니를 뒤져봐도 없어. 그런데 손 하나가 자연스럽지가 않아. 손을 펼쳐버렸더니 손을 꼭 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뺏어서 경찰 입회하에 파출소로 이동한 겁니다. 이동해서 거기서 경찰이 보고 너희들이 보는 데서 내 나온 부분만 삭제하고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선일보 측에서 서울에서 변호사가 내려오고 뭐 담당 부서장이 내려오고 기자들이 때로 몰려 내려오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내가 돌려줬는데 그냥 절대 돌려주지 않고 그 부장과 카메라맨 담당 기자를 내가 야단을 쳤어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무대뽀를 하면 되느냐. 방금 전에 그러니까는 뭐냐면 제가 그 포토라인에 서는 그날 MBC가 너무 이렇게 노는 날이라 차량이 늦어가지고 늦게 도착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 변호인을 통해서 MBC는 정상적인 인터뷰 요청 절차를 밟아서 요청이 왔길래 검찰 수사를 받다 말고 내가 나와서 그 MBC 인터뷰를 또 응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정상적인 언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까지 해서 MBC는 아까 낮에 정상적인 취재 요청을 해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나와서 내 인터뷰를 응해줬다. 응? 노는 날이라 차가 너무 막혀서 늦게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죄가 없다. 오히려 나보고 사과를 해달라고.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적반하장이라서 그거를 내가 끝까지 사과 받아내느라고 늦었던 겁니다. 한 두세 시간 만에 돌려줬죠. 결국은 사과는 받아내긴 했어요. 조선일보 그 부서장한테. 그러면 그 TV조선 정기장관은 미국에 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확인 취재라든지 이런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아직 요청한 적 없고 요청한다고 그러더만요. 반론 요청인가 뭐 저에 대한 무슨 종북 프레임, 좌파 프레임 또 이상한 거를 아마 이렇게 입수를 해서 뭔가를 지금 보도물을 만들었나 봐요. 예. 근데 그거를 KBS와 조선 TV조선에서 거꾸로 보도를 했습니다. 내가 탈취해 갔다고, 디스켓을 탈취해 갔다고, 돌려준 얘기는 잘 안 하고, KBS하고 동시에 같은 날 방송을 했더라고요. KBS와 TV조선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이 된 거죠. 제 사건을 통해서. 네. 김베로니카님께서요. 목사님의 긴 시간 투혼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먹거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선과 정의는 꼭 돌아올 겁니다. 희망합니다.
긴 시간 가족도 만나지 못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거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납니다. 성숙되고 지성을 추구하는 인간이 위대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김베로니카님 감사합니다. 단이님께서요. 홀로 저 무지한 세력과 맞선다는 일이 참 녹록하지 않겠죠. 안타깝습니다. 그러셨네요. 이은주님, 최재형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와 안정을 찾으신 것 같아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부디 끝까지 건강 잘 챙기시길 소망합니다 하셨는데, 예, 제가 뵙게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좀 여유도 있으시고 안정을 좀 찾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가요? 예. 저는 뭐 그때 백 선생님께서 많이 울컥하시면서 저를 또 위로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저는 똑같은데 그렇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뭔가. 예. 네. 예. 이제 국감이 네.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 국감에도 혹시 증인으로 이렇게 나오라는 데가 네, 있지 지금 않았습니까? 자료 요청이 여러 군데, 예. 뭐 천준호 의원부터 시작해서 법제사법위원회 뭐 이런 데서 이성윤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자료 요청들을 받아갔고요.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안 불러줘서 걱정이지 불러준다면 뭐 얼마든지 가서 제 예.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이제 항고장 말고 또 특검이 또 작동될 수가 있잖아요. 예. 특검이 작동된다는 거는 재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강도 높은 재수사가. 그땐 진짜 수사인 거죠. 특검만 하면. 예. 예. 그때는 제가 아주 뭐 완벽하게 제로 상태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협력할 준비가 다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상 공개 못한 무슨 자료라든지 뭐가 이제 증거 물품이 있다면 그런 것도 다 싸그리 채집해가지고 뭐 특검이 작동되면 이제 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데 제가 힘쓸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윤석열, 김건희 퇴진의 기폭제, 촉매제가 예, 되는 그럼요. 사건은 틀림없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분명히 검찰의 저 무도한 불법적인 정권과 결탁하고 정권을 측면 지원하고 이 공공의 영역을 벗어난 검찰의 저 무도함이 베일이 벗겨지면 이제 그런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사악하고 무도한 정권이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 둘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그 부분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러고도 남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목사님께서 언더커버 취재를 시작하시게 된 것도 김건희를 만났을 때 김건희가 금융위원 마음대로 전화로 임명하는 걸 보고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막 그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김대남의 뭐 이런 당무 개입 의혹에 김건희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예, 제가 뭐 명태균 씨에 대한 제 조언도 방송을 통해서 피력한 적도 있어요. 예. 명태균 씨에게 하면서. 그러니까는, 지금은 당장 뭐 수사가 들어오고 매스컴에서 부정적으로 공격하는 기사도 많이 나가니까 뭔가 감추거나 은폐하거나 자기보호 본능이 작동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디올백 사건하고 똑같이 대입을 해보니까 명태균 선생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은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본인에게는 불리한 게 있더라도 빨리 밝히는 게 좋다. 그걸 내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공천 개입이나 당무 개입, 그 다음에 정당 정치 개입에 뭐가 됐든지 결국은 교집합은 김건희 씨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당신도 결국은 당신한테 혐의가 돌아오는 게 있겠지만 결국은 김건희, 윤석열의 관건선거, 선거 중립 위반,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직무를 벗어나고 배우자의 직무를 벗어난 이런 국정농단이 밝혀지는 거니까 거기에 보람을 갖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못한 건 처벌을 받더라도 거기에 이 정권을 폭로하고 국정농단을 폭로하는 거에 방점을 두면 해결의 실마리가 잘 풀릴 거다. 지금은 우왕좌왕하고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불만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을 거예요. 억울한 거 많을 겁니다. 나도 지금도 억울한 게 뭐냐면 최재형 목사가 은밀히 김건희 씨 측과 뭔가 모종의 결탁을 하거나 제안을 했는데 그게 안 들어주니까 몰카를 찍었다고 비방하는 댓글러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하죠. 전혀 사실하고 다른데.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도 억울해도 그런 공공의 영역 차원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어렵지 않을 거다. 예,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내가 조언을 하고 싶어요. 예. 직접 만나지는 않으셨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통화는 혹시 하셨나요? 예, 통화할 기회는 있었는데 저는 안 했어요. 아, 예, 뭐 혹시 저쪽에 뭐 어느 오해 사실까 봐? 매체에서 생방송 시간에, 아니, 예. 녹화 시간에 그 양반하고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뭐 이제 어떤 변호사, 진행자 뭐 이렇게 그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한 특집 방송이 며칠 전에 나간 적이 예. 있거든요. 저도 그날 방송을 나왔지만 기회는 있었지만 저는 하지는 않고요. 네. 예, 그러셨군요. 정현희님, 최재형 목사님 뒤에는 양심 있는 국민들이 있고 정어리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리님, 지난번 출연하실 때는 울컥했는데 저도 오늘 좋아 보입니다. 오늘 또 서울의 소리에 장어탕 주문했으니 맛있게 드세요. 아, 이우리님께서 장어탕을 주문해서 서울의 소리 보내달라고 그러셨나 봐요. 장어탕 드셔보셨어요? 장어탕은 못 먹어본 것 같은데. 오, 그래요? 근데 그 내가 한 가지 웃기면서도 에피소드 얘기하면 저를 지지하고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제 주소를 당장 모르니까 서울의 소리로 뭘 예, 보내시더라고요. 예, 뭐 예. 보약도 보내고 무슨 키위도 보내고 보내면 서울의 소리가 다 먹어. 예. 거기 목사님 안 줘요? 출연자들도 들락거리고 서울의 소리 방송국 직원들도 기자 많고 하니까 예. 그냥 오면 같이 나눠 먹자 이런 컨셉이니까 예. 뭐 그냥 내가 바쁘고 하니까 못 먹을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드릴 테니까 드셔보세요. 정말 좋아요. 아, 좋습니다. 예, 네. 순살 장어탕인데 지금 4만 팩이 팔렸어요.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요. 제가 아침 같은 경우에는 꼭 챙겨 먹는 편이고요. 자취하는 시기니까 예. 오피스텔에서. 그러니까 뭐 예. 있으면 이것저것 드시면 먹죠. 예, 예, 아주 먹고. 저 간도 좋고. 네네. 아이고 그러셨구나. 먹거리를 의외로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예. 배달 사고도 많이 나고. 아, 예. 그리고 또 보내준다고 해서 이건 뭐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를 테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아무나 보내는 거를 그럴 다 수도 내가 있겠네. 먹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꼭 보내실 때는 제가 제 그 전화번호가 직통 전화번호가 최재형 목사 TV 안에 들어가면 그 상단에 더보기 클릭하면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거기 들어가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제 소통한 다음에 정확히 받을 주소와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연근 뿌리를 막 한 박스를 보낸다거나 그럼 내가 그거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꼭 보내주시고자 하면 제가 꼭 필요한 거 그런 거를 이제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어탕 준비됐나요? 예. 아, 좀 줘보세요. 이거는 레토르트로 돼 있어가지고 예. 드시기 아주 편해요. 예, 아이고 지난번에 이명수 기자 쪽에서 줬는데 이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끓여서 드실 수가 있고요. 목사님 한꺼번에 별로 많이 안 저도 드시니까 하나 좀 줘보세요. 이거 하나 갖고 두 번 드실 수도 있어요. 아 저는 그 하나 가도 두 번 못 먹습니다. 다 드세요? 양이 많아요. 오히려. 그래요? 밥심으로 지금 제가 네.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는데 멘탈이 강하려면 건강해야죠. 예, 잘 먹어요. 예,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다 팔려가지고 사실은 품절이 돼서 안 남았는데. 진짜 군침이 도네요. 예, 예. 내용물도 이럴 줄 모르겠지만 내용물도 똑같겠죠? 그럼요. 아니, 예, 더 예. 좋아요. 예. 정말 아이고. 좋습니다. 예. 네. 그 드시고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내서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진실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힘내시고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정어리 TV 나왔으면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좀 꼭 국민들한테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검찰의 이런 정권 편향적인 행태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디올백 사건에서도 드러났는데 아까 제가 여주지청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27회나 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20억 원을 썼거든요. 민생 토론회를 할 때마다 거의 한 번 개최할 때마다 국민의 혈세를 1억 가까이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수백조 원을 공약을 남발하고 뭐 수익이야 무슨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관권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 선거중립법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 행위인데 이거는 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안 하고 네. 왜 애꿎은 최재형 목사는 강연한 거를 꼬투리 잡고 유세차에 올라가서 몇 분 발언한 거 가지고 이렇게 6건을 송치를 하는 만행을 저지르냐. 그것을 내가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게다가 이분들은 대통령 부부는 뭐가 그리도 급한지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당선자 신분 시절에 재보궐선거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이 명태균 사건이. 그러면은 당선자 신분 시절부터 이 재보궐선거에 개입을 하고 정당 정치에 개입을 하고 당무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거를 보면 정부 부처를 장악하고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영부인이 이런 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은 오히려 그 경호처 연수원에서 벌어진 수사하는 날 콜검 지적을 받았는데 그날 오히려 경호원들에게 검사들의 폰을 반납할 게 아니라 거꾸로 그날 그 검사들은 김건희 씨의 폰을 압수수색을 해야 올바른 거였는데 당연하죠. 거꾸로 이런 행태를 보여왔는데 지금이라도 기회는 늦지 않았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총장 새로 임명되신 분이나 중앙지검의 현장에서 검찰을 하시는 분들, 수사를 하는 분들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자기 자녀들, 자식들과 후손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직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사의 정의는 반드시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도 검사, 검찰, 이 세력들 정권을 행정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도 검찰이 또 해야 되는 역할이고 모든 게 이게 검찰이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른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이미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 이 실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검찰은 권력과 함께 결탁이 돼서 국민을 이렇게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검찰의 모든 이런 것을 책임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은 역시 저보다 더 너그러우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검찰에 대한 예. 뭐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대를 접은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그 집단 중에 5명, 10명, 20명이라도 올바른 자가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용기가 부족해서 계기가 부족해서 용기를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주 응원 댓글이 참 많이 왔습니다. 네.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슈크림님, 목사님 계란이 아니고 우리는 태풍이고 저들은 한낱 모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흩어질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태풍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또 왕나비님, 목사님 건강 챙기시고 힘내세요. 우리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최열공희님, 목사님 아니셨더라면 이 나라가 이딴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애국자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이 목사님을 지치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운 일이 생기면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정어리 TV의 흥황함과 발전함을 위해서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재형 목사님 만나봤습니다.